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대학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대학을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잠시만요. 제 고양이가 밖에서 들어오겠다고. 네. 대학을 가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거가 좀 더 나은 직업,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가는 경우가 크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학을 가지 않고도 좀 더 괜찮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대학을 꼭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대학을 가야지만 그 분야의 최장점에 설 수 있는 게 아닌 직종들이라면 대학을 가는 것보다 당장 지금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나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거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기술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술직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보통 건설업이나 정비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것도 당연히 기술직이지만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직 중에 하나는 엔터테인먼트죠. 아이돌들은 기술직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다 스킬이거든요. 재능이 받쳐줘야 할 수 있는 스킬인데, 아이돌들이 그런 춤을 출 수 있고, 그런 노래를 부르고 랩을 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기술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델도 기술직이죠. 나이에 따라서 페이도 달라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으로 바뀔 수 있기도 하지만 모델이 그 스킬이 없다면 모델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술직이라는 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술직은 사실 대학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로 하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어떤 거며 나한테 최대치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기술은 뭔지 그거를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현장에서 배웠을 때 그걸 훨씬 더 빨리 배우고 적응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학을 가는 게 꼭 좋지가 않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제 주위에 치기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치기공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치과를 가면 임플란트라는 걸 하잖아요. 임플란트라는 걸 하는데 임플란트를 하려면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치아를 만들어서 씌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심을 박은 다음에 그러면 그거 누군가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상당한 기술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고 뭐 몇 달 쓰다가 깨져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색깔이나 이런 것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에요. 이 색깔을 좀 잘못 맞추면 저거는 되게 어색하고 이상한 치아다 라고 눈에 딱 띄어서 저거는 인공이구나 라고 눈에 보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것도 기술이 이제 고급 기술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고 이분들이 하는 것도 왁싱만 하시는 분들은 왁싱만 하시고 크라운을 하시는 분들은 크라운만 하시고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직업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3D 프린터가 나오고 하면서 굉장한 변화가 온 분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덴탈
우리는 덴탈랩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치기공을 한다고 한다면 대학을 가서 배우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빨리 배워서 밥벌이를 하면서 배우는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대신 처음부터 고급 기술을 배워야 하긴 하죠. 그런 거를 이제 잘 걸러서 좋은 기술을 좋은 곳에서 배우는 게 중요한 시작이기는 해요.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훨씬 더 고급 기술을 구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려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경험이 더 쌓인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은 사실 어제 가질 않거든요. 근데 아이돌도 사실 연습생을 일찍 시작할수록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사실 아이돌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한데, 아이돌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상의 나이가 돼서 시작을 하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어느 이상의 실력을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몸으로 익혀서 하는 일들은 어려서 한 거를 이길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피아노를 예로 들어볼게요. 피아노를 치시는 분이 7살 때 시작하신 분과 17살 때 시작하신 분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연습량과 스킬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단시간에 뛰어넘을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평생 그 간격을 못 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17살이면 이미 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아노라는 악기를 다루는 거에 맞춰서 내 몸이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죠. 재능이 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해서 내 재능이 꽃피울 수 있을 만큼의 최대치를 피워낼 수 없다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굉장히 슬픈 거죠. 근데 기술직의 많은 부분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대학을 가기보다는 당장 그 현장에서 배우고 익히면서 돈도 벌고 그리고 경험을 빨리 쌓아나가는 게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 길게 두고 보면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런웨이에 17살 때 쓴 모델과 23살에 유명한 모델 학과를 졸업한 모델, 누구를 더 선호할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을 내가 교육에 쓰는 게 너무 아깝다 라고 판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사업을 한다는 게 제가 치대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치과를 열어서 그거를 키우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사업에는 사실 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고 어느 한 가지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었는데 저는 좀 어렸을 때 제가 제 스스로 만들어낸 틀에 많이 갇혀 있었어요. 지금도 그 틀을 부수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나는 사업이 하고 싶다. 나는 건물주가 하고 싶다 한다면 굳이 대학을 가야 되는 건 아니죠. 나는 의류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동대문에 가서 일을 해보는 거예요. 또 옷가게 가서 일도 해보고 쇼핑몰에 취직을 해서 일도 해보고 택배 일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본 다음에 나는 이런 아이템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물류를 통해서 유통을 하면 나는 해볼만 하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경험을 쌓으면서 모은 돈으로 얼마든지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훨씬 더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래요. 시스템 자체가 한국은 뭐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은 사회예요. 헬조선 하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헬조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헬 천조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은 헬의 강도가 다릅니다. 물론 노력하는 만큼 기회도 있지만 노력을 했을 때 그 틀을 깨부수고 나오기까지 들여야 되는 그 노력이 한국에서 들이는 노력보다 10배, 100배를 들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잘 생각을 해보고 방향을 정해서 일찍 시작을 한다면 일찍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시작을 해도 여전히 남들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것도 어렸을 때 시작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시작을 해야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어떤 거를 사고 파느냐보다 어떻게 보면 어떤 거를 사서 얼마나 오래 묵혀두느냐가 진짜 부자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많은 투자가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직장, 좋은 삶, 좋은 적당한 인컴을 얻는 게 내 목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거를 꼭 대학을 통해서만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공부가 싫다. 누가 뭐래도 나는 때려 죽여도 공부를 하기가 싫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돼요. 싫은 거는 억지로 못 시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공부가 재밌어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도 공부를 그렇게 썩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험을 위해서 한다는 거를 싫어해서 그렇고 내가 지금 하기 싫은데 지금 당장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가 싫어서 그랬지 공부 자체는 꽤 즐겁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마치고 제 일을 하면서도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논문 찾아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제 팬데믹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도 거기 관련된 논문이 나오면 찾아서 읽어보고 그랬었어요. 나중에는 뭐 너무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안 보기 시작했지만 그런 거가 제 성향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꽤 재밌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좀 특이하고 이상한 거예요. 공부를 재밌어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부 자체를 재밌어 하는 사람은 많이 없고, 그리고 공부를 특히나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 말고 다른 걸 하면 되죠. 공부 싫어하는 거를 억지로 엄마 아빠가 돈 내주니까 엄마 아빠가 대학 가라고 해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거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시도를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하면서 얻은 걸로 내가 갈 방향을 정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제대로 안 될 거 하면서 그게 무슨 돈 낭비, 시간 낭비입니까? 부모님이 돈을 대주신다고 했다고 해서 그 돈이 괜찮은 돈이 아니에요, 절대. 그거 다 부모님 노후 자금이고요. 좀 이기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나중에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의 일부예요. 그거 미리 빼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1번, 2번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기술직, 그리고 비용. 그리고 제가 기술직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술직에서 진짜 돈을 벌려면 자기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장비가 비싸거든요. 근데 또 못 살 만큼 엄청 비싼 것도 아니에요. 대학 학비보다는 훨씬 쌉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면 대학 학비 대신에 장비를 사서 그 장비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그 장비를 빌려주고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수입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그렇게 싫다면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기술직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저는 기술직이 꽤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직을 하면 깔끔한 곳에서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어른들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굉장하거든요. 그 안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하고, 퇴근을 해도 못다한 일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그리고 좀 안 좋은 상사를 만나면 퇴근했는데 뭐 누구누구 씨 그거 뭐 언제까지 준비되는 거 맞지? 막 이러고 연락 오고, 그리고 갑자기 막 야근할 일도 생기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저는 제 집을 저희 집을 고칠 때, 이제 기술자분들이 와서 일을 해주실 때 보니까 주중에만 일하시고요. 주말에 일 안 하세요. 아침에 일찍 오셔서 일찍 퇴근하세요. 딱 8시간만 일하시고 8시간 되면은 장비를 딱 내려놓고 집에 가세요. 얄짤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집에 가셔서 내가 오늘 이거를 잘못했는데 뭐 우리 팀장이 나한테 뭐라고 할 텐데 내년에 승급하는데 이거 지장을 준대, 이런 거 없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자기 기술을 쌓으신 분들이고, 그걸 통해서 고용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할 때 열심히 하시고요. 퇴근해서 집에서 그런 거 생각 안 하세요. 진짜 오롯이 일과 생활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관리직에 가면 어디나 좀 다르겠지만, 관리직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제 기술직이나 사업을 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섣불리 찬성을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노후가 보장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안정적이라는 거는 대기업을 가도 절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기업에서 10년, 15년 일을 해서 대리를 달고 과장을 달고 차장을 달아도요. 과장을 다는 순간 여러분은 사내 정치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과장까지는 어찌어찌 버틴다고 해도 그 다음에 차장이 되잖아요. 정치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내 자리가 없어져요. 정치를 잘해도요. 내 위에 분이 날아가시면 나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기업도 절대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에 속해서 일을 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매달 월급이 나오고 퇴직금도 쌓이고 4대 보험 되고요.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운명을 내가 결정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용한 그 단체가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할 수 있어요. 나에게 미리 얘기해 줄 필요도 없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100% 나의 손을 떠나 있는 분야예요. 내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해고를 안 당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일을 못한다고 해서 해고를 당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어쩔 때는 일을 꽤 못해도 그래도 고양이 손이라도 있어야 돼서 데리고 있는 직원도 있기 나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안정적이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부모님에게 듣기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좋은 것만 주고 싶고 쉬운 길만 갔으면 좋겠고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내 귀한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생겨요. 제가 학원에서도 일을 했고 개인 과외도 많이 했지만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인 강습을 했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학부모님들하고 이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학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어려웠다는 거는 학부모님들이 진상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세요. 굉장히 좋은 분들이신데, 그렇지만 어려운 부분은 이거예요.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어떤 교육을 받았을 때 그 결과를 빨리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어느 정도 해놔야 내 아이가 다음 단계에서 고생을 안 한다는 걸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다른 방법을 해야 되나? 이게 틀린 방법인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 그 시도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고, 그거에 적응하고 아이가 충분히 능력을 펼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남의 자식이면 그게 돼요. 남의 자식이면 그게 되는데 내 자식일 때는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그러셨어요. 저를 좀 기다려 주셨어야 했을 때 좀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시고 좀 닥달하신 경우가 많죠.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거에 굉장히 무던하신 편이셨는데도 그러셨어요. 근데 그런 거를 어머님 이거는 지금 누구누구가 이런 단계를 밟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잘 지내고 나면 이렇게 할 거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그래요 선생님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고 돌아서서 다음 달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한 달 안에 결정을 하세요. 한 달 안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결과를. 근데 보통은 한 달 안에 결정을 하시고 오래 기다려주시면 한 3달 기다려주세요. 근데 보통은 이제 3달 지나야 겨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구나 저는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안에 뭔가 쉽게 말해 쇼부를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두 달 안에 결과를 내는 영어라는 거는 그거는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경우가 많아요. 토대를 안 세우고 그냥 위로 높이 쌓아서 이렇게 위태위태한 그런 탑 같은 거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들은 그거라도 봐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돌아서면 또 같은 걸 설명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이해를 잘 하셨어도 다음에 또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알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게 제 성격에는 잘 맞지 않고 좀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교육 쪽으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진짜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고 싶어서 잠시라도 최선이 아닌 것 같은 거를 두고 보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객관성을 잃은 상태지만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게 좋더라 라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있고 사회가 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많이 변했어요. 공부도 많이 변했고 모든 게 변화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부모님 세대에서 겪은 거를 토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누구라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이제는 좀 저도 나이가 들고 부모님도 이제 연륜이 많이 쌓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 몇 살 때 너 언제 그렇게 했던 게 너 잘 되라고 그게 옳은 줄 알고 했는데 그게 너한테 참 안 좋은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한 것 같아서 참 미안하다 속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하셨고 조언을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지만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너무 부모님 말만 들었던 게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저도 제 머리로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부모님 말만 듣고 쉽게 결정을 해버린 게 그거는 내가 실수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고, 사실 그 부분은 부모님이 너도 내 말이 다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너도 생각을 해봐라라고 해주셨으면 좋았겠지만, 부모님도 부모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셨죠. 모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가정이 저희 집처럼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테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텐데,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와 그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그런 길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는 뭐 하나만 잘못하면 그걸로 인생이 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생이 쉽게 망하지 않더라고요. 기회는 생각보다 여러 번 오고, 기회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한테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기회를 여러 번 많이 살리지 못했어요.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그게 기회인 줄 몰라서 그냥 흘려버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회를 봤을 때 그게 기회라는 거를 보고, 당장 한두 개가 내 생각처럼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여유 있게 좀 통찰력 있게 넓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비 오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